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요니 선배 컴백 이전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 네. 또 힘을 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FOMC, 오늘 밤 이제 FOMC 결과 발표가 나잖아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마 예상대로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FOMC 회의는 예상대로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되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5월 9일 날 원래는 러시아가 종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게 싹 바뀌어서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5월 9일이 이 전쟁 관련해서 이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원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전을 이제 선포할 것이다 최근에 나온 거고요. 원래는 그 돈바스 지역만 취한 다음에 승전보를 올릴 것으로 4월 달에 그렇게 봤던 건데 최근에 지금 이제 뜻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는 아예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남부 지방을 이제 다 취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돈바스에서 몰도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요거 지금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지금까지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 이제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있고 네. 지금 원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2014년도에 취했죠. 지금 이제 최근에 처음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명분이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 독립이었는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까지 들어갔다가 여기서는 철수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의 원래는 돈바스만 다시 총 공세를 펴서 돈바스만 취한 다음에 승전보 올릴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 보시면 돈바스 같은 경우는 포위만 하고 아직 공격도 안 하고 있고요. 이 크림반도하고 돈바스의 사이인 이 마리우폴의 제철소 지금 공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거의 뭐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거의 점령한 된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을 실질적으로 쉽게 수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남부지간까지 장악을 해서 부동항을 만들 생각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몰도바가 있거든요. 네. 몰도바에도 지금 칠러 세력이 있다 보니까는 명분은 몰도바의 칠러 세력까지 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부지방을 장악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오데사의 이제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인 여기까지 취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완전 전면전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5월 9일 날 어떤 종전 선언이 아니라 전면전 선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 특수군사였던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전쟁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망이 거의 좀 강해지고 있어서 사실 이 세 가지 악재 중에서 긴축 오늘 밤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요. 지금 이 중국의 확진자 같은 경우도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쟁의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FOMC 회의보다는 다음 주 9일 날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재도 지금 이제 서부 지역까지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지표 2개만 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악재 중에서 긴축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봉쇄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게 뭐냐면 네. 자, 지난번에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275베이스 포인트 올릴 확률이 더 컸었는데 좀 더 높아졌습니다. 300베이스 포인트에서 325베이스 포인트 요거 올릴 확률이 48% 된 거고 요게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섰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은 올라왔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돌발적으로 뭐 75베이스 포인트 인상하지 않는 이상 50베이스 포인트 인상하고 앞으로 계획 나온다 한다면은 긴축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나 더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 보여드린 지표인데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오늘 날짜 나온 거 보시면 5,5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까지 갔던 부분이 최근에 15,000명까지 내려왔다 반등 나왔었고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5,000명 아래로 내려오면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중국 봉쇄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두 가지 악재는 이제 해결되고 있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이제 어린날이라도 휴장이고요. 금요일 날 열렸다가 주말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가 이 전쟁 부분 좀 신경을 쓰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가지 악재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시장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괴롭혔었던 세 가지 악재 중에서 두 가지 악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제는 전쟁이라는 이 악재만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부디 네. 다음 주에는 좀 우리 시장 시원한 반등이 좀 나와주길 바라면서 그렇죠. 우리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 삼부토건. 지금 편입 이후에 최고가 대비했을 때 8%의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삼부토건이 아직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바닥을 좀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주도 섹터가 다 올라가기엔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지금 개별적인 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삼부토건을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드렸고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를 제가 3,300원 말씀드렸는데 정고점 부근이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고 어쨌든 어제 이제 국정과제가 발표된 만큼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주택 건설 쪽으로 좀 집중해서 정책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신택을 이야기 드렸죠. 맞아요. 결국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컨센트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 컨센트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올랐고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오늘 FOMC 회의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러시아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는 내리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거 확인됐고요. 결국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한다면은 실적 좋은 기판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렸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STX 엔진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어제 밤에 나온 소식 보면은 그리스가 대규모 해상 LNG 터미널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있고요. 지금 독일까지 원래가 어떤 러시아 제재에 있어서 좀 거부하고 있던 독일까지도 러시아 제재 참여하면서 지금 러시아 원유를 다 끊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빨리 움직이는 LNG 시황인데 그 LNG 시황에 있어서 가장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STX 엔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정고점 돌파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까지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자 말씀드리면서 네. 일단 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좀 오늘도 좀 세게 올라갈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다음 주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일단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철강 급등할 세 가지 이유라고 남겨주셨어요. 철강주인가 봐요. 철강주가 살짝 올라와 있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다가올 걸 보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동맹 지렛대로 미국 철강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최대 협상 기회다라는 건데 우리 철강이 지금 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거 아래서 어떤 쿼터제로서 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한하시는데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동맹을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의 철강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21일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과의 대통령 어떤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호될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가 트럼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철강 쿼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완화를 해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재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협상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원래는 안 한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철강 쪽에서의 어떤 협상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 사이로 불리고 있는 호건 주지사도 지금 대선 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분도 지금 이제 한국에 이 철강 232조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CP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인데 여기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가입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싸움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 철강에서
그럼 철강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입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판 가격까지 인상이 확정되면서 실제로 철강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올라가는 원가를 그대로 판가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모멘텀과 좀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 CPTPP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 환태평양 경제협정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그러니까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호주도 있고 베트남, 일본이 의장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미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탈퇴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CPTPP를 지금 만든 건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으로 치면은 EU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규모가 전 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철강주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즉 여기에 가입하려는 현재 윤석열 당선인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 봤을 때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말에서 한 4월 초쯤이었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주들 그때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CPTPP 가입 모멘텀으로 이제는 철강주 간다라고 오늘 한 종목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종목을 뽑아오신 거잖아요. 제일 센 겁니다. 바로 동일제강인데 실제 이제 PC 강연선에서 국내 1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국내에서 좀 1등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져가야 어떤 매출이나 이익 규모 면에서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 강연선 국내 1등. 이제 우리가 그 다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교량에 이제 그 철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PC 강연선이라고 하는데, 이 PC 강연선에 있어서 국내 1등이고요. 마봉강, 경강선, 도금선 등을 제조하고 있다. 철강 부족으로 제품 판매 단가 상승하고 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올라가면은 이거를 판가로 전가 못 시키면 사실 그 업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높은 원자재 값을 그대로 판가로 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매출 봤을 때 작년 매출이 1,8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9억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도 현저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 CPTPP 가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어떤 미국이나 어떤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동일제강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 CPTPP 가입량이 나오면서 한번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올라온 게 주가가 좀 급등한 거로 보입니다만은 올라온 게 지금 1,000억밖에 안 되는 거고, 실제 영업이익 봤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됐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올라오고 나서 이게 만약에 어떤 한낱 재료였다면은 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주가가 버텨주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6,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동일제강입니다.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남겨주셨을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네, 3년 후 드론 택시 상용화된다. 네. UAM 관련주인가 봐요. UAM인데 솔직히 3년 뒤에 드론 택시 상용화 가능할까요?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믿기십니까? 드론 택시를 타고 네. 하늘에 날아다닌다? 네. 솔직히 저는 가능할까 싶어요. 3년 후에. 그죠. 한 10년 뒤면 모를까. 어쨌든 3년 뒤 상용화 시켰다고 어제 국정과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3년 내에 실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련된 흐름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5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 3년 후 드론 택시 상용화.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 성공시키겠다는 거고요. 3년 후에는 드론 택시. 그러니까 이 5년 임기 중에 그 안에 드론 택시 상용화라는 것은 개발이 끝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데 이에 대한 정책이 좀 빠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과제 선정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 보험, 보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진행형 교통 체계라든가 뭐 정밀 도로 지도, 그다음에 버티포트 등을 설치해서 인프라를 마련하고요. 민간에서 모빌리티를 사업 모델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 법제화.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배송하게 되는데 이 오늘 관련자가 이거거든요. 실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한 기업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저는 좀 먼 얘기 같은데 실제 배송 같은 경우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지능형 모빌리티라든가 이 UAM 제조산업도 육성시켰다는 거고요.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 확대가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확 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최근에 보시면은 베셀이라든가 뭐 이 기산텔레콤 다 급등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 가장 그 수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사진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세종시하고 한강에서 무인 택시 이제 시험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한강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이 무인 택시입니다. 실제 이제 이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뭐 3년 뒤에 상용화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실제 이 사업에 있어서 국내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용화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시장은 UAM 이 모멘텀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인 배송 현재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1등을 하는 수혜주는 무엇일지 알아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네온테크라는 기업인데 이게 왜 1등이냐면 네. 40kg 중량의 화물을 적재할 수가 있어요. 저는 네. 못하네요. 40kg 안 되시나요? 넘어요. 저는 못하네요. 40kg까지는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조금 넘어도 한번 뭐 타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 이 40kg 가량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을 개발을 했고 이 주행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주행 시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 1차 성능 검증에 있어서 국내 기업 최초 달성했다. 지금 원래 이제 이걸 하려면은 최소한 10kg의 장비를 실어가지고 약 20km로 주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000회를 주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내에서 40%를 완성했거든요. 국내 기업은 최초 40%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 기업 중에 최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기산텔레콤이나 베셀 이런 것보다도 네온테크가 훨씬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배송 임무 성공률은 98%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고 올해는 화물 중량, 지금 요거는 10kg인데요. 올해는 화물 중량 40kg 이상에서 공인 인증 시 그 비행 거리를 달성해가지고요. 올해 안에 인증을 획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온테크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관련 테마 관련해서 다 급등이 나왔는데 베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올라와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끝난다고 한다면은 베셀이나 뭐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5,8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네온테크였습니다.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목표가 5,800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목표가 5,8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를 4,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 이제 휴장을 앞두고 또 오늘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 투자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의 악재가 좀 산적해 있습니다. 어제 해결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어떤 종목으로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4시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또 다음 코너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